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내에서 정식 검정을 받지 않은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은밀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소규모 수입업체들이 대만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던 농기계를 직접 들여와 판매하는 건데 구입한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농업기계와 촉진법을 통해 2012년부터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외국산 중고농기계에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증된 중고농기계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2012년 이후 국내에서 정식 검정을 받은 외국산 중고농기계는 단 한 대도 없는 상황. 문제는 검증된 중고농기계는 없지만 판매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과 전북의 농기계 업체 등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50여 대의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모델이고 또 국내 농작업 환경에 적합한지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주로 소규모 수입업체들이 기계를 들여와 농민에게는 혹할 만한 가격을 제시해 판매한다는 게 대리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뭐 있잖아 콩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그런 데는 모르겠고 농민들이 이제 외국산을 뭐 선호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누구 외국산 쓰니까 야 너 좋다더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걸 쓰고. 이처럼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법을 위반하고 판매될 수 있는 것은 유통제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수입된 농기계를 검정받는 것만 의무사항일 뿐 국내에 들여온 이후 검정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검정을 받지 않고도 외국산 중고농기계를 농가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고 수입 들어오는 기계가 아마 티어2나 티어3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이거는 붙들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많이 들여오는 것 같아요. 그 피해는 외국산 중고농기계를 구입한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가 힘든 데다 중고인 탓에 재판매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적발한 미검정 농기계는 단 5대. 정부가 외국산 중고농기계의 유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수입 통관 과정에서부터 외국산 중고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중고농기계가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앞으로는 성능이 좋으면서도 값을 확 낮춘 경제형 농기계가 농협을 통해서 개발 보급될 예정인데요. 최서영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농협이 내년부터 경제형 농기계를 개발 보급합니다. 경제형 농기계란 제품의 필수적인 기능은 강화하고 자주 쓰지 않는 보조 기능은 최대한 축소해 가격을 기존보다 10% 이상 낮춘 농기계를 말합니다. 우선 개발할 경제형 농기계로는 승용 이항기가 결정됐습니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주요 사양으로는 티어4 디젤 엔진과 배속턴, 수평 제어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또 자동 썰레와 측조 시비기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10에서 20% 낮은 값에 승용 이항기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협이 경제형 농기계 보급에 적극 나서면 농민들은 값비싼 농기계를 보다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어 좋을 뿐 아니라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췄지만 외국산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고전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산 농기계는 국산 농기계보다 똑같은 마력의 기계 봤을 때 30% 정도 가격이 비싼데요. 저희가 경제형 농기계를 우리 국산 업체에다가 꼭 필요한 그 옵션만 넣어서 생산을 하면요. 그
30% 싼 국내에 있는 기계를 그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용 농기계 보급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12월 말까지 입찰을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2월까지 완제품을 납품받아서 신청한 농가들이 봄철 농번기에 농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승용 2학기부터 한번 시범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효과나 반응을 농업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은 트랙터 등 타 농기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농협경제지주는 일본의 경제용 농기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정부가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 변조가 어렵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건 기자입니다. 그동안 식육 포장 처리 업체가 납품처에 쇠고기를 납품하려면 도축검사 증명서, 등급판정 확인서, 햇섭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거래 내역서 등 최대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업체는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납품처도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절차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곧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관련 정보들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합니다. 또 수집된 정보들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현행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서는 단계별 이력 정보를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유통 추적에 어려움이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추적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축산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축산물에 대한 유통 차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신고자가 고의나 실수로 거래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수정된 사항이 맞는지 거래자 간의 상호 검증을 통해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유통 단계에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2월까지 전북 지역 한우 농가와 도축장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혹시 농산물 표준 규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농관원이 농산물 표준 규격 품질 표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2일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 표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품질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하면서 농산물 유통 현장의 현실에도 맞도록 표준규격을 손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추는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표시해 소비자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일 당도의 경우 기존에는 브릭스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당도 표시 모형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양 성분 표시와 함께 앞으로는 안토시아닌 등 주요 유효 성분 표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농산물 등급을 판정하는 기존의 크기 항목을 삭제하고 소비자가 농산물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크기 구분표를 표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첨단에는 크기 구분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유통 현장에 맞게 규격을 손봤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관심 사항인 고추 매운 정도라든지 과일 당도, 강도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네, 농산물 크기 부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소비량 증대를 통해서 농산물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표준규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내년부터는 통신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평판을 잘 관리하면 신용평점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도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김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개인 신용평가는 대출이나 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안에 카드 대출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은 1,107만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내역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금융위원회는 통신, 전기, 가스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즉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거나 SNS로 평판을 잘 관리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사도 도입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사업자 정보의 공유를 늘리고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업무 겸용을 허용해 신용정보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체계가 미비해 많은 제약이 따랐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담보나 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신용정보산업 개편으로 사회초년생들도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에게도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지원책도 없다고 하는데요. 청년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부문의 현실을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딸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테니스 코트 2개를 합쳐놓은 규모의 딸기 농장에서는 먹음직스런 딸기가 익어갑니다. 청년 농부인 권나무 씨가 딸기 농사를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 딸기를 재배해 판매하고 체험 농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생산비만 간신히 남기는 실정입니다. 이곳 농장의 연간 매출은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공과 디자인을 포함한다면 약 15%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농산물을 가공하고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원주 청년 농부 조합.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17명이 의기투합한 겁니다. 2016년 8월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수익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해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게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이 딸기라는 작물이 진짜 6차 산업을 가장 선도할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냥 저희는 생과만 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문제는 농업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농업 지원 사업이 대규모 농업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 이 같은 농업 분야 청년 창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청년 농부 만나고 오셨을 때 그 친구들은 고령자 아니면서 대농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애돼 있는 그런 집단인 거죠. 청년 농부들은 농촌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소멸되는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좀 청년 일자리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그쪽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불우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좀 더 마을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통해 취업난을 해소해보겠다는 정부 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청년 창업 지원 분야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 이천 지역 인삼 제품의 총 매출이 430억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 인삼은 철저한 관리 아래 생산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지난 자리에 사람 모양을 닮은 인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지에는 흙내음과 인삼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천 지역 인삼은 농약과 비료 등을 얼마나 쓰는지 토양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기 때문에 고유의 인삼 향이 강합니다. 여기 마사토로 땅이 돼 있으며 물이 아주 수질이 좋아서 물을 줘도 오염이 안 돼서 인삼 자체가 좋은 걸로 GAP과 농약 잔류가 없는 특수한 인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천 인삼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회 GAP 인증을 받은 인삼을 선별해 판매합니다. 농산물은 토양의 중금속이나 물에 오염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삼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GAP 인증을 받은 인삼입니다. 이천시에서 생산됐다는 것과 생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천 지역에서는 전체 660헥타르에서 1,300여 톤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삼 제품을 통틀어 4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열린 인삼 축제에서는 3일 만에 14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천 지역 인삼 농가들은 농산물 인증으로 특정 지역에 몰린 인삼의 종주권을 찾고 신뢰도는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GAP 인증받은 인삼만 100% 유통시켜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천시와 경기 동부 인삼농협은 앞으로 이천 인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식품부가 내년 봄에 심을 벼 보급종 종자에 대해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정부 보급종 종자는 기본적으로 소독 처리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소독품으로도 공급됩니다. 신청한 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관련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드라마 3편과 로고송 2편으로 구성된 이번 동영상에는 농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배우 백일섭 씨와 이지혜 아나운서가 출연해 농민들이 PLS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중북부 지역에서 난지역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는 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늘밭을 덮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언피해가 많이 발생한 충북의 경우 한 지역 마늘은 피해가 없었지만 난지역 마늘을 재배한 농가는 피복을 하지 않은 탓에 추위로 인한 피해율이 최대 50%에 달했습니다. 피복 재료는 부직포가 보온에 효과적이며 12월 초중순에 덮어 이듬해 2, 3월에 제거하면 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상호금융이 23일 서울농협중앙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호금융권 가운데는 최초로 농협은 내년 상반기 중 주택연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종신까지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합니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에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8% 상승하는 등 모처럼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54포인트 상승한 2083.02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12.3포인트 오른 695.3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4,198억 원, 378억 원씩 순매도했고 기관은 4,495억 원의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우세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강세에 전기가스업이 4% 가까이 상승했고 의약품과 서비스업도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증권과 운수창고, 음식료품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내년도 실적 기대감에 8% 이상 급등했고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수가 집중되며 역시 8%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6%가량 상승했고 롯데케미칼도 정기 보수 완료에 따른 매출 증대 기대감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정유주는 약세를 보였고 KT도 통신장애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약세와 유가 급락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오늘 일본 증시는 오름세로 중국 증시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6원 내린 1,128.9원의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1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